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네가 헌재냐, 니네들이 헌재냐,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조치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죠. 그 담화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방송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이게 아마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내란은 터무니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탄핵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이재명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일 바로 구속될 조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을 우리 자유파의 공적 1호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을 MBC나 또는 JTBC나 이런 좌파 언론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란인지 아닌지 이게 검찰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공수처나 또는 특검이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1차 조사권밖에 없어요. 결국 내란이냐 아니냐는요, 우리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 판단권도 없는 이런 기관들이, 이런 자들이 함부로 입에 내란,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선의 변론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는 법조인의 양심으로요, 아무리 봐도 내란은 터무니없는 이게 좌파들의 괴담, 가짜뉴스, 혹세무민은 공시에 불과한 겁니다.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내란의 수괴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이재명입니다. 거기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하 수행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자기가 살라고 온갖 기관 판사까지 다 탄핵합니다. 좀 있으면 헌재재판관도 탄핵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합니다. 이게 내란 세력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안 맞은 게 있습니까? 오늘 대통령 담화도 제가 말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이고 거기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한동훈입니다. 이 자들이 합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게 바로 쿠데타고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저는 헌재에 가면요, 헌재에 가면 믿어도 됩니다. 우리 대법원 또 믿어도 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 최고의 양대 사법, 양대 축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오로지 평생을 법과 원칙을 보며 재판해온 이런 최고의 재판관들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이런데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노란할 분들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우리 양심적인 모든 헌법 교수나 법조인들이 다 내란은 터무니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좌파 헌법학자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내란이라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좌파 헌법학자들도 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는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헌재 가면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아마 이제 조기에 확정은 어려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비될 수도 있다 봅니다. 마비될 수도. 왜냐하면 이게 일단 지금 6명이죠. 근데 그 3명이 12월 말에 청문회 한다는데 채워질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만약에 탄핵 의결이 돼버리면요 임명권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옛날에 황교안 대표 박근혜 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 좌파들이 뭐라 했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적극적으로 그 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도 탄핵될지 안 될지 몰라요. 또 이게 최상목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뭐 사의를 표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장관이 순서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같은 장관급인 헌재 재판관들을 이게 임명한다? 이 자체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게 이미 6명 체제로는 선고는 안 된다 했어요. 그렇게 좌파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 엄청나게 좌파잖아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둘이 좌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선고는 못해. 왜? 미리 6명 의사를 합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선고기를 잡아놓고 이게 판결을 하나하나 평의해가면 반대표가 2표 넣으면 1표라도 넣으면 큰일 나거든. 미리 다 상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고 직전에 한단 말이야.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못하지. 겁이 나니까. 사전에 합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6명으로 안 된다. 근데 3명을 누가 임명할 거냐? 왜? 옛날에 황교안 대표한테는 임명권이 없다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내년 4월 달에 드디어 이게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사퇴합니다. 가장 확실한 좌파 2명이 사퇴해요. 그럼 이게 이번에 2명이 온들 7대2가 되는 겁니다. 온들. 근데 그때 2명을 임명하게 해줄까요? 내년 4월에 2명이 사퇴하면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 몫인데 더 확실한 대통령 지지자를 2명 임명할 수 있는데 권한 대행한데 임명권이 있다고 민주당이 2명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대통령 몫이고 국회 몫은 이번에 끝나잖아요. 3명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 어차피 2명은 공석이 된다. 그럼 이게 7명 가지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게 할 수 있을까요? 7명 중에 2명만 이탈하면 끝나는데 또 이게 겁이 나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당성이나? 그럼 이게 결국은 4월 달이 지나면 불가능하다. 탄핵이.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3개월 내에 끝날까요? 아직 12월 말에 3명이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안 채워지면 이게 벌써 공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또 2가지 변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다른 게요. 바로 이제 손준성 검사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사 재판하고 탄핵이 같이 있을 때는 탄핵을 절차를 이게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반드시 중지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데, 근데 대부분은 중지합니다. 왜? 형사재판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면 탄핵이 말이 안 되잖아. 탄핵은 단심으로 끝나. 재심도 없어. 근데 탄핵을 했는데 무죄다. 손준성이 무죄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난리 나거든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그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때 심리하는 게 그게 원칙에 맞고, 손준성 검사도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바로 이게 급하게 재판 만약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헌재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정지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있고요. 2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헌법재판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게 졸속으로 그때는 막 매일 헌재 앞에서 매일 데모했잖아. 지금 조용해, 나라가.
나라가 평온해. 촛불도 몇 명 없어요. 뭐 토요일 돼가지고 몇 명 나오지요. 없어. 자,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게 압박감이나 좌파 협박에 의해서 막 서두르고 무리하게 졸속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갑니다. 직접 나가요. 그건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변론기회나 그걸 주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서 변론할 기회는 주의야 되잖아요. 기회는 주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론 준비만 해도 우리 이준석 위원장 맞죠? 준비만 해도 두세 번 하면 두세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변론 하다 보면 김용현 장관부터 이제 뭐 여러 사령관들부터 다 정인으로 놓을 거 아닙니까?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세 달은 택도 없습니다. 두세 달은 준비 절차만 해도 됩니다. 그럼 4월 달에 2명이 나가는데 그 2명 대통령 몫인데 따라서 저는 탄핵으로 가도 헌재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일단 마비가 돼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안 되면 장관들이 순서대로하겠죠? 지금 새로 권한대행을 새로 장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실질 통치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권한대행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재판 마비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임기. 그럼 어떤 경우, 최악입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구속되면 어떡하냐? 저는 그 말이 안 된다 보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된다는 게 압도적인 법조계에 이것도 통설입니다. 이거 통설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이죠. 왜? 뭐 지방자치단체 장관에게 구속됐을 때 뭐 권한 부단체장이 한다 이런 게 이제였잖아요. 원래는 옥중에서 결재했죠. 근데 그걸 지방자치법에 바꿔놔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장은 되는데요. 근데 국회의원은 구속돼도 국회의원입니다. 월급 다 받아가고 국회의원인데 표결도 할 수 있어요. 넣어가지고 나 표결하겠다면 합니다. 이 구속이 됐다 해서 대통령의 지위가 날아가는 게 아니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대통령이 지위가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제 말은 그 구속은 크게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데 아무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 구속은. 그 다음에 탄핵 의결이 되면 이제 직무는 정지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부터 부총리 관계 장관 순으로 권한 대행이 돼요. 이게 대통령 사람입니다. 대통령 사람이 권한 대행하면서 대통령은 뒤에서 이제 통치를 통치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재판을 가면요. 헌재는 저는 마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형사재판도 기다려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이제 임기를 마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버티면요. 바로 어떻게 된다? 이재명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재판도 시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조국이 봤잖아요. 구속되는 거. 그러면 이재명이가 한 세네 달, 이면 항소심, 또 세네 달이면 대법원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제는 자유우파와 좌파 간의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우파편 아닙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영배, 이미선밖에 없다니까요. 가장 확실한 든든한 우군 정영식 재판관부터 4명이 다 믿을만합니다. 믿을만해요. 걱정 없습니다. 헌재 좌파 구성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이 아주 늦어질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면 만약에 다 구성되면요. 9대2. 그럼 7대2가 됩니다. 7대2. 아마 저는 거의 압도적 다수로 6명이 되면 탄핵이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9명 구성돼가 재판 가면요.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화려하게 복귀될 거고요. 그때쯤이면 이재명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이미 정치판에서 조국이와 더불어 퇴출돼 있다. 결국 이재명, 조국, 한동훈은 퇴출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화려하게 컴백한다. 이게 가장 지금 예상되는 이런 그 큰 그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지금 이게 여론 이제 조금씩 진정되고 있죠. 오늘 대통령이 담화로 진정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이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 유일하게 4번에 걸쳐 대통령 선거 이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2분 있잖아요. 러일 전쟁 때 중재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우리는 이게 2차 대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이 뭘 했냐? 이분이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런 데 미국의 유일하게 4대 4번이나 대통령 된 이분인데요. 뭘 했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다. 진짜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요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유파 보수 국민이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실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재명 오늘 조국이 척결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척결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척결되고요. 결국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거는 국회 의결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니네들이 헌재냐?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이재명이 네가 헌재냐? 한동훈이 네가 헌재냐? 조국이 네가 헌재냐? 지금 여기 언론들 MBC 너가 헌법재판소냐 말이야. 너가 다 판단하느냐고. 검찰, 경찰, 공수처 마찬가지야.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내란 어쩌고저쩌고 판단하느냐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보수국민의 62%가 내란이 아니다. 이런 게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양심적인 좌파 법조인, 좌파 헌법학자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란인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를 믿고요. 기다리시면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합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가 승리합니다. 결국 이재명, 조국 이런 게 좌파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